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문의해주신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하면 이 보험 가액이 딱 떠올라야 되는 부분들이죠. 보험 가액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시가를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의 형태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상해보험은 이런 형태들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많은 경우, 이걸 초과보험이에요. 초과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문제가 있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 가입을 한다 해서 1억 5천만 원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1억만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더라. 그리고 보험 가입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적은 경우, 이제 이거를 일부만 가입을 했다 해서 일부 보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죠. 보험을 적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적게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더라. 그래서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더라는 부분입니다. 비례 보상으로. 그래서 1억짜리인데 5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 그럼 5천만 원에 50%, 1천만 원 손해가 나게 되면 500만 원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같은 내용들,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내고 보험금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된다는 부분들이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액 평가입니다. 자, 이 보험 가액이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해사정인들이 파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험 가액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가 방식,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조달 가액을 산출을 해서 감가를 공제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세부 내용이죠.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 공제를 빼더라. 현재 가액. 이걸 이제 보험 가액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감가 공제액은 재조달 가액에서 총 감가율을 곱하면 나오는 부분들. 총 감가율은 경영 감가율. 경영 감가율은 매년 감가되는 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경과한 연수. 경과한 연수는 사고년을, 항상 사고년을 따지죠. 기준으로 해서 취득년을.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게 되면 사용 승인 일자가 있죠. 그게 기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월 단위 미만은 절차를 하더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보험 가액 중에 중요한 부분도 재조달 가액이죠. 재조달 가액은 건물인 경우에는 재건축비, 그 설계감리비를 포함을 하더라.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이러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화재보험 지급보험금 계산입니다. 이거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보험 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거나 클 때, 그러니까 전부 초과보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전부 보험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주택물건, 일반물건. 일반물건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휴게음식 이런 부분들이 일반물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보험 가액의 80%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억이다. 그럼 80%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그럼 50%가 되겠죠? 그럼 손해액이 1천만 원이다. 50%, 500만 원만 지급한다. 이렇게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라 이야기합니다. 비례보상이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작물건과 재고자산은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 무조건 100%를 가입을 해야 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음은 건물의 추정 내용 연수입니다.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매년 얼만큼 감가를 하느냐. 이 내용은 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있는 보험가액 평가에 대한 내용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다. 우리 아파트가 통상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내용연수 75년. 그러니까 1년에 감가되는 게 1.07%. 만약에 똑같은 구조를 공장에 창고로 쓰고 있으면 1.4%가 경영감가, 1년에 한 번씩 감가되는 부분들. 예를 화학공장이다. 2.1%가 감가되더라. 벽돌, 우리 단독주택 많죠. 50년에 1.6%씩 감가되더라.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2.1%. 화학공장이다? 3.1%. 구조는 같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감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연수와 경영감가율을 곱하면 80이 나옵니다. 80. 5 곱하기 1.6은 80 나오죠. 요것도 소수점 79.999 나오지만 80입니다. 왜 80이냐면 20의 갭을 두냐면 잔가율,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20%는 인정해주겠다. 그게 잔가율입니다. 잔가율. 그래서 이게 다 곱해보면 80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공장 물건에 많은 경량철골의 판넬이죠. 이런 경우는 공장의 경우는 30년이고 2.67이 매년 감가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에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덜렁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7년이면서 11.43%가 감가가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표에 나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더라, 보험가액이 뭐더라,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땡땡 빌딩으로 되어 있었죠.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죠.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아파트는 몇 세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주상복합 건물이지만 아파트는 몇 세대 되지 않는 특수 건물이었죠. 2023년 6월 9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저한테 연락 온 구독자분께서 도저히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손해사정인에게 받은 서베이 리포트 일부 받았던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영감가입니다. 1년에 얼만큼 감가가 되는지. 그래서 건축년으로는 1984년 2월 13일, 사고년으로는 2023년 6월 9일. 두 개 빼면 39년이 나오죠? 개월수는 2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죠. 116일이 나옵니다. 116일. 2월을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6일 나옵니다. 나누기 30을 하게 되면 3.8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절사를 한다 했죠? 그래서 39년 3개월. 그래서 이거는 39년 3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3, 0.25죠. 그러니까 39.25년 곱하기 1.07입니다. 아파트, 아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1.07이다. 1년에. 그래서 41.998%가 총 감가율이 됩니다. 총 면적입니다. 주차장 6,000, 부속 건물 1,600, 아파트가 7,400, 업무 상가가 18,000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조달 가액을 산출했던 부분입니다. 요 단가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건축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죠. 그래서 손해사정인도 한국부동산원의 건축공사비 그리고 부대설비 단가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63만 5천 원, 그리고 부속 건물은 77만 5천 원, 그리고 업무시설 상가는 116만 원, 아파트는 147만 4천 원.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했죠. 그래서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아파트는 100억 정도 나왔죠. 근데 부대 설비는 아까 72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는 상가에서 쓰는 것도 있고 업무 시설에 쓰는 거 있기 때문에 100% 다를 아파트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들이 1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아까 100억에 41.998% 감가를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순 아파트는 63억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 설비도 같이 끌고 가죠. 자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0억 더하니까 아파트는 총 73억이 보험가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또 세대별로 면적으로 안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세대의 보험 가액은 8,380만 원 나왔습니다. 8,380만 원. 그럼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건물은 M사에 가입되어 있고 건물은 132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별 면적으로 안분을 하니까 아까 가입 금액은 1억 5,500만 원. 그리고 가재도구가 4천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과보험으로 되어 있죠. 보험가액은 8,300, 보험가액금은 1억 5,500.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8,300이더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건물 복구 수리 비용 이미 다 수리를 하고 완료를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비를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복구 공사비가 8,500만 원, 철거 및 잔전물 처리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보험가입 형태 아까 초과 일부 전부였죠. 그래서 초과보험이었죠. 보험가입 금액은 1억 5,500만 원, 보험가액은 8,300만 원. 1억 5,500에 8,300만 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급보험금의 계산 약관 제가 말씀을 드렸죠. 80% 해당액과 같거나 지금 현재는 클 때가 되는 부분들이죠. 클 때는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 한도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니 수리비가 8,500만 원 나왔으니 8,300만 원을 수령할 거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급보험금이 8,300만 원이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건물 경우 1급 건물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화재가 났다 해서 이렇게 붕괴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고 안에 수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입주를 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 감가를 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 감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300에 20%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손해액이 1,600 나왔더라면 1,60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지만 20% 초과인 경우에는 수리비 감가를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감가 수리비가 20% 적은 경우에는 가액의 20%를 그냥 지급을 해드리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수리비 감가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보험금은 지금 현재는 수령을 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예상 지급보험금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 복구 수리비가 8,500만 원, 총 감가율 41.998%. 총 감가 금액은 두 개를 곱하니까 3,500만 원. 예상 지급보험금은 3,900만 원, 4,9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개입이 생기다 보니까 소유자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화재보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래된 건물 안에 아파트 내에서 사시다가 새로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게 이득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리비 감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뭐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화재보험금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들이 있죠. 그게 소멸성 화재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화재보험도 이렇게 1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죠.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조달가액, 재건축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 보험료는 좀 당연히 많이 내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초과보험이 아니라 이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현실성 있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장기보험에도 있습니다. 전 보험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복구 비용 지원 보장 특별약관. 예.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 일부 영위직종에 한해서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 건물 복구 비용 지원 보장 특별약관보다는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욱더 현실성 있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특약, 없으면 이 특약으로 꼭 가입을 하시고,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달 가입 특별약관을 꼭 가입을 하셔서 현실화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근 문의가 많은 직기부품 가입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